1번 가족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 만남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은 둘 중에 한 분이 약간 짝사랑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단계를 밟으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한참 지켜보다가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 주변 사람 중에 남사친, 여사친을 빙자한 관계에서 이제 내가 못 참겠다 하고 다가오실 경우도 있고요. 또는 SNS를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나를 오픈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외모만 보고 접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DM이 온다든지. 그래서 아예 모르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가면서 마음을 키워가는 모습이 크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문카드도 그렇고 저지먼트 카드도 그렇고 주변에 사람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단 내 주변 사람들과 좀 관련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내 친구의 친구 이렇게 건너서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막 저돌적으로 다가온다. 이건 아니고요. 쭉 지켜보다가 좀 티를 내면서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싶었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모는 굉장히 친근감이 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봤을 때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사람이고 또 화려한 솔로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성들한테 인기가 좀 있는 외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뭐 소개팅을 하던 나에게 다가오던 외모 때문에 저 사람 별로야 이럴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말을 건다든지 소개팅을 나갔을 때 외모는 합격이야. 딱 이 정도의 외모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스타일도 굉장히 좀 편한 걸 추구하시는 편이고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좀 수수하게 남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이는 눈에 띄는 그런 스타일링보다는 그냥 무던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오히려 외모에서 풍기는 건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풍길 수도 있어요. 막 남자답다 이것보다는 귀여운 이미지, 동글동글하다든지 좀 수수하다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을 딱 봤을 땐 다가가기가 막 힘들다 이렇진 않습니다. 얼굴에서도 약간 웃상이시기 때문에 평상시나 대화를 나눌 때나 아마 편안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한번 성격이나 뭐 직업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격 같은 건 굉장히 좀 현실적이시네요. 외모가 좀 귀엽고 이래서 그냥 감정에 좀 치우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장이 다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뭐 학업 이런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시는 분이고 그리고 경제관념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들어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한 만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싫은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쁜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멋있어야 된다. 이런 위주예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약간 어떨 때는 계산적인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유부단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데이트에 있어서도 즉흥적인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직업으로는 무언가를 좀 만드는 일을 하신다거나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뭐 금융 쪽, 계산하는 쪽, 문과보다는 이과에 가까운 사람이실 것 같고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협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뭔가 문제에 닥쳤을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 상황마다 좀 정리를 좀 잘 해나가는, 그 연애를 할 때 트러블이 생기더라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닥뜨려서 서로의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여러분보다 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다든지, 또는 연하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운, 어쩌면 이분들은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성격이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처음에 대화를 나누거나 깊어지기 전에는 조금 너무 경험도 부족하고 남자다움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느끼다가도 막상 알면 알수록 진국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막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한번 궁합을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 사귀기 전에 관계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랑 사귀자. 그래, 오케이. 이건 아니신 것 같아요. 썸기간이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여기 밀당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 펜타클 7번 고민하는 농부의 카드도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둘 중에 한 분이 좀 고심을 하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신중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방이 연애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대충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자 이렇다기보다 좀 나와 어느 정도 맞는지를 좀 알아본 뒤에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몸살이다가 맞아, 딱 맞네. 어느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랑 함께면은 정말 이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어쩌면 그 궁합이라는 것이 서로의 생각이 굉장히 맞는, 그러니까 결이 비슷한 사람, 결이 비슷하지 않다고 손쳐도요, 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게 보여진다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고, 왠지 이 사람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좋아하면 그냥 빨리 진도 팍팍팍팍 나가는 거지 라고 보이면 본인도 그에 발을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감정 표현은 하지만 아마 사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에 여러분들이 약간 성격이 급하신 편이라면 상대방 때문에 이 조급한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저는 너무 빠른 게 싫어요. 저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아요 하신다면 충분히 상대방과도 그 연애 스타일도 비슷하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데 궁극적인 건 상대방이 좀 더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이 연애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츤데레처럼 다 맞춰주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사람한테 길들여 간다라는 느낌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위험한 게 헤어지면 이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 사람만큼 날 이해해주고 잘 맞춰주고 해줬던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 두 번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푹 빠져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이런 분들과 연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이분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갑질하시면 안 돼요. 진짜 받은 만큼 여러분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이랬을 때 서로 후회 없는 사랑을 하게 될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또는 빨리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의 사랑은 분명히 내 바운더리 내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설사 현재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조만간에 여러분 주변에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곧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남사친이신 분들, 주변 지인이신 분들 중에 이 사람하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사람도 어쩌면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굳이 멀리서 새로운 사람, 막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내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언제쯤 두 분이 만남을 가지는지. 역시나 지금 이 카드 비슷한 카드거든요. 내 뒤에 누군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쌓여 있어요. 주변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현재 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거 보면. 또는 자꾸 주변에서 나를 왠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뭔가 수상쩍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 안에도 만남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펜타클 3번 나왔죠. 교회 짓는 사람들. 확실히 일본 분들은 나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뭐 일을 하든 같이 공부를 하든 어떤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든 뭐 거래처 사람이 됐든 네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한 달 안 동안 좀 바짝 주변 사람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눈길도 주시고 이러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캠핑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상대방 굉장히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단숨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한 번에 받아준다? 이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구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사귀자라고 시작해서 내 마음을 뭐 오픈을 하고 다가오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나 너한테 호감이 있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단숨에 사귀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이 진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약간 귀차니즘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막상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꾸며야 되지, 시간 써야 되지, 돈 써야 되지.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귀찮기도. 그래서 좀 편한 사람을 추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편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었나 봐요. 아니면 두 사람이 환경이나 요건 이런 것들이 편하게만 만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류하고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마음을 오픈하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여사제 카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편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약간 내숭도 있기도 하고요. 감정을 막 겉으로 막 쉽게 표현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대화를 깊게 하지 않으면 약간 다가가기 힘든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땐 여러분들이 약간 차가운 느낌도 있거든요. 왠지 함부로 다가가면 차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무나 받아줄 것 같진 않고 진입장벽이 좀 높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럴 수 있죠. 외모가 정말 누가 봐도 나는 괜찮아 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냥 분위기가 정말 쉽게 좀 다가가지 못할 분위기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연애에 통 관심 없을 것 같고 또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할 만한 환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대방은 나름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 템포 쉬어서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조금 노력의 구애 끝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게 열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간 장거리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지금 현재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다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 일단 외모적인 부분을 보면 컵퀸이 나와 있어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어떤 그윽한 분위기를 주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막 밝고 활달하고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몽환적인 느낌 있잖아요.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싶은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동양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서양적인 이미지가 강하겠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 피부면 피부, 눈빛이면 눈빛, 뭐 코면 코, 딱 뭔가 매력 포인트 하나가 진하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키가 막 상당히 크다든지, 눈빛이 강렬하고, 이게 눈이 마주치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 왠지 수줍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눈빛이 뭐 공격적인 강렬함이라기보단 너무 그윽해요. 호수 같아. 이렇게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신 분들, 키도 평균 이상 정도 하실 것 같고 몸매도 마르신 분들보다는 뭐 장근육이라든지 오히려 마른 거보다는 통통에 가깝다든지 다부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리고 스타일은 좀 자유로워요. 나 굳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기분 내킬 때 이때는 뭐 좀 편하게, 어떨 때는 정말 스포티하게, 어떨 때는 수트같이 좀 차려입는 스타일을 좋아한다든지. 근데 이분들은 외모나 피지컬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뭘 걸쳐도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핏이 잘 산다. 좀 추리하게 해도 왠지 저게 꿈인 것 같은 분들 있죠.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이분들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격은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주변 사람들과도 문제없이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쓸데없이 사람들과 모임 가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나 뭐 취미 또는 학업, 내 커리어를 쌓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유흥이나 이렇게 노는 데 특화되신 분들이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오히려 관심이 많은 분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또 연애에 있어서는 운명론을 또 믿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조건을 좀 따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뭐 외모면 외모, 뭐 경제적인 거, 현실적인 거, 뭐 하나에 딱 꽂히면 이게 내 운명인가? 그래서 한번 푹 빠지게 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초반에는 약간 환상을 가지고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눈에 약간 금사빠 기질이 약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여기 소드 에이스 카드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가 내 이성이 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길이 가고 쳐다보게 되고 나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라는 걸 본인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상대방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평상시에 이분들 분위기가 아까 약간 몽환적이고 그렇게 막 말수가 많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딱 할 말만 하고 치고 빠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끼낄빠빠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할 때는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뇌회로가 삐그덕거리거든요. 이게 머리를 거쳐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운명 같은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앞에 보이면 뇌를 거치지 못하고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티를 내버리지 않을까. 직업적인 부분에선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 누굴 가르치는 일 또는 공과 쪽에 계신 분들, 건축이나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는 일 있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직종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운동을 하지만 뭐 국가대표라든지 음악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정말 가수라든지
어떤 예체능 쪽에 있더라고 해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로는 연상이거나 동갑이 될 수도 있어요. 연하라고 해도 뭔가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지시는 분들이고요. 연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신 연령이 높아서 약간 대화가 티키타카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스타일이네요. 약간 이런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 최대한 잘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약간 예민해요. 뭐 아니면 도인 성격.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자리에서 여사제가 나왔었잖아요. 약간 삔또 상한다 싶으면 용납이 안 되시는 성격이실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이 좀 그 핀트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게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캐치해낸다고 하거든요. 우리 연애를 할 때 마냥 좋은 점만 있을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의 다른 모습, 나와 맞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도 나와 다를 뿐 나쁜 게 아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 내 남자친구는 이런 부분은 제발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표현을 잘 못하고 좀 차가운 축에 속한다 한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좀 다정했으면 좋겠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구사항이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매번 그러면 받아주는 입장에선 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정말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내가 못 바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이해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상대방은 개의치 않아요. 그게 왜 그동안 그게 문제가 됐었나 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상대방은 사람이 각자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일단 이분이 운명론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좀 더 잘 되기 위한 조언 카드랑 두 분이 만나는 시기 뽑아보도록 할게요. 마음과 마음을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내 마음을 속내를 상대방한테 잘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내비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때로는 내 마음 그 내면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언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좀 진국인 사람을 좀 못 만나본 게 아닐까. 인자를 못 만나봤다고 하죠. 그리고 옆에 경고 카드도 같이 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분들은 그동안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좀 나쁜 남자가 좀 많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서 떠난다든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마도 알아가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가오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쉽게 마음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조금 더 신중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이 좀 까다로워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오픈했는데도 나에게 정말 개의치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 힘든 부분, 사사로운 부분 이런 것도 편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눈치 보면서 연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이성분들, 내가 정말 조심스러워야지만 이 관계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분과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기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재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거절하고 또는 생각을 좀 오래 하고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개월 차에서 1개월 차에는 은둔자 카드가 나와서 알아보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도 좀 여러분들이 못 알아볼 가능성도 높고 이때까지 들어오는 인물은 여러분에게 적극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2개월 차에서 뭔가 4개의 동전을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나를 오픈하지 않으려는 그러다가 슬슬 잰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 3개월 차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까도 여기 수도 6번이 나왔었잖아요. 딱 2, 3개월 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장거리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외와 관련된 분들, 내적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처음 본 분들이고 이래서 아마도 상대방과 만나는 기간은 2, 3개월, 2월 말이나 3월 초 이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분분들 이번에 만남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던 내 치부를 보던 전혀 개의치 않고 나만을 바라봐주는 만남을 꼭 가지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산책 리딩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 소개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상당히 이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실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게 아닐까 하거든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썸을 타는 기간을 패스할 수도 있다. 첫눈에 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상대방이 좋아서 다가오고 또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공을 들여서 만나는 케이스라기보다는 첫눈에 두 사람이 이렇게 파박 맞는 이런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초반부터 마음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온통 이 사람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그 악마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만남을 별로 가지지 않았는데도 몇 개월 만난 사람처럼 깊어지는 관계이실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만 보면 재회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회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동수에 따라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활동을 하셔야 돼요. 1집, 집순이, 집돌이신 분들,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친구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대외적으로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체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SNS로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플이라든지. 내가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이성 운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지인들의 느낌이라기보단 내 활동 반경 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보여져요. 상당히 가까워지는 느낌이죠. 카드들이 강렬한 카드들만 4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도 6번이 나와서 물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드 6번, 소드 9번 악마 카드를 보면 과거 인연분의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갔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또는 내가 잊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과의 재회를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인연분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데는 약간 급발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참다 연락이 오실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모는 뭐 그렇게 엄청 잘생겼다는 아닙니다. 지금 은둔자 카드 나오고요. 소드 5번 카드가 나와서 이분들은 성격이 좋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잘생긴 건 아니지만 좀 매력적이신 분들 있죠. 뭐 하나씩 뜯어보면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그런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뭐 피지컬이 좋다든지 조화가 잘 이루어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눈, 코, 입의 비율이 좋다. 또는 밸런스가 좋으신 분들이다. 또는 스타일이 좋아서 뭔가 잘생겨 보인다. 몸이 좋아서. 그러니까 외모에서 내가 나는 진짜 최고야. 본인들도 그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얼굴 외에 다른 걸로는 다 자신 있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또 외모도 뭐 우상이라기보단 오히려 웃지 않으면 조금 차가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웃으면 또 환하게 웃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진짜 진하게 웃으면 막 어린아이처럼 정말 해맑게 웃는 분들 있으신데,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신경 써서 웃지 않으면, 그렇다고 억지 웃음을 하면 또 썩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외모로만 따지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좀 뭐 성숙해 보인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운동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체지방률을 막 따져가면서 운동을 할 정도로 관리를 막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안 페이스라거나 상대방이 어리지만 좀 성숙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스타일도 뭐 뭔가 밝은 색을 입는다기보단 무채색에 가까운 뭐 블랙 아니면 화이트, 회색, 네이비 이런 색상을 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스타일도 화려하진 않아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오히려 꾸미지 않아야 이분들의 뭔가 외모, 피지컬이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티에 면바지를 입는다든지 청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좀 심플한 색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스타일링을 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성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격에서 보면 직업도 나오지 않을까 하거든요. 성격, 원래의 성격. 근데 감수성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간섭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돼, 남자 많은데 많이 가지 마. 어디 나갈 때는 어디 간다고 좀 말 좀 해줘. 약간 단속을 하는 스타일이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름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또는 상처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상처받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더 그게 수치가 높을 수 있다. 어쩌면 과거 연애에서 좀 상처받을 일이 좀 많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과거 연인이 바람을 폈다든지 거짓말을 많이 했다든지 과거 연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여자친구, 현실에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좀 단속을 한다든지 연락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주변의 눈치를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뭐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는, 길 가다가 뭐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여자친구의 뭐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특히 뭐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가다가 힘들다고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업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표현하고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다. 근데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좀 공감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줬을 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화나는 포인트가 같은
같은 사람이 잘 맞는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 뭐 톡 주고 이런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남사친하고 여사친하고 막 밤늦게까지 톡하고 막 이래야 돼?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대방은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라고 해도 직위가 좀 높을 확률이 높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을 좀 다루는 일이에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랜서라든지 또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해도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그냥 프로젝트 하나 딱 맡아서 딱 내 일만 끝내면 되는 그런 일 있죠. 그런 직종에 있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상대방의 어떤 물질적인 거, 능력적인 부분을 좀 보고 계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현실적인 도움 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뭐 어딜 한번 가더라도 금전적으로 뭐 걱정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으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약간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안 아까워. 그냥 뭐든 해주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카페를 검색을 막 한 거야.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사진도 찍고 음식도 맛있다. 막 분위기 너무 좋다. 막 이런 표현을 해줄 때 엄청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부분에서 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본인이 뭐 신경 써서 준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별로인 것 같아. 그럴 땐 또 실망을 해요. 다음에는 좀 더 만족스러운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좀 진취적이긴 하죠. 항상 새로운 걸 좀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나보다 상대방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되게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되게 이쁘다. 오늘 머리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너무 이뻐. 뭐 이런 말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뭐 칭찬이라든지 긍정적인 말투 있죠. 누가 보면 립 서비스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연애를 하실 때는 상대방이 한번 나 칭찬해줬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니야, 자기가 더 멋져 라든지 자기도 오늘 멋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한 멘트에 이 사람도 만족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그래요. 사랑은 오고 가는 거죠. 서로 맞춰주고 서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 사귀면 큰 잘못이 아닌 이상은 흠잡아서 헤어지려고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장단점이 있기는 해요. 좀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썸을 오래 타려고 한다거나 밀당을 좀 많이 한다거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스킨십적인 부분에서 너무 조심스럽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나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나 보다 하면서 빨리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키워드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향도 확신이 들면 그렇게 밀당을 하고 썸을 막 길게 타고 순순을 밟고 이렇다기보단 일단 마음이 확인이 되면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과 빨리 잘 이루어지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분이 만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현재
좀 이성을 알아가려고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라도 과거 인연분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카드에서는 마음을 열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 이 이성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집착하고 끊어내지를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설사 뭐 과거 인연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썸을 타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만 그냥 들떠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 나만 내려놓으면 왠지 끝날 것 같아. 라는 분들, 그분들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뭐 그런 이성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너무 일에 치여서 또는 너무 학업에만 집중해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내가 연애를 할 틈이 없어요. 사는 게 각박해서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또 뭐 이성을 만나러 갈 자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은 어떤 활동을 하셔야지만이 내가 뭐 심적인 이동이든 육체적인 이동이든 또 뭐 SNS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이성을 만나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좀 생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다면 두 분 만나는 시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드 3번. 이제 똑같은 카드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땐 2개월까지도요. 이 머릿속에 이제 답답함, 풀려나지 않는 어떤 스트레스, 내가 지금 딱히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2개월까지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3개월 차에 들어서서 바보 풀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해방된 느낌이 들죠. 뭐 이건 과거 인연에 대한 해방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뭐 썸 타시는 분들 또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는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해서 좀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새롭게 내가 도전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건 여행자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수에 관련돼서 만남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3, 4개월 차. 확실히 여러분들이 활동 반경이나 활동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로또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말 나에게 주는 마음이든 이게 물질적인 것이든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말 로또 같은 사람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요.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일기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사람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데스카드와 컵 5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 인연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 사람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뭐 사귈 마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설사 그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해도요. 어쩌면 두 사람은 한번 끝났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시를 하던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대시를 한 번 했는데 한 번은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번 더 이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해왔는데 내가 썸 타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눈이 안 갔던 거예요. 또는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상황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번 끝났다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예 모르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도 일단 키워드는 중요한 게 한 번은 끊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게 키워드거든요. 그게 어쩌면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잘 될 인연이기 때문에
끝난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붙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모상으로는 아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네요. 웃을 땐 또 천진난만하게 아이 같으면서도 웃지 않을 땐 또 엄청난 열정남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상남자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웃으면 아이처럼 순수해 보이는 뭔가 듬직하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사자가 있거든요.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굴로만 봤을 땐 이성들이 느끼기에 너무 남성미가 넘쳐 흘러서 호불호가 크지 않을 거다. 그냥 컵 에이스가 나와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남자라면 딱 남자다운 얼굴 있잖아요. 아이돌 같은 외모보다는 섹시하게 생긴 분들을 선호하는 게 아닐까. 스타일도 약간 남친룩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본인들이 알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입어야지 좋아하는지를. 막 너무 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추리해도 안 되고, 수수하면서 뭔가 따뜻해 보이는, 그리고 내 멋있어 보이는 그 포인트를 잘 아는 분들이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편이라서 몸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돼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티키타카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해요. 키도 평균 이상 정도 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분들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격을 보면 직업도 나올 것 같거든요. 성격 확실하네요. 뭐 아니면 도입니다. 이분들은 한번 헤어지면 나는 뒤도 안 돌아봐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냉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 때도 좋으면은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싶다. 첫인상에 좀 아니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끝까지 아닌 분들이에요. 그래서 외모적인 게 나랑 안 맞는다 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아닌 거예요. 여자가 1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성형을 하고 정말 자기 스타일로 바뀌어서 오지 않는 이상 절대 마음이 가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의가 없다? 자기 멋대로다? 배려심 없다? 이러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거든요. 기본적인 인성이 좀 갖춰진, 왜냐면 그게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이분들 연애사에서는 장거리 연애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지인들과 어울리는 걸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여자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다. 연애를 하면 내 여자친구하고만 시간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한 친구 연락도 안 받는다든지 그냥 오로지 이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헤어졌을 때 야 헤어졌어 하고 친구를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서운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들이 친구들한테 연락이 안 오면 걔 여친 생겼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내 사람한테 좀 집중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갔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던 건 이분들 마음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꽂혀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을 볼 수가 없거든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얘를 만나고 있지만 나 좋다고 하네? 좀 괜찮네? 이 사람도 만나볼까? 그게 일명 어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일단 이 사람의 관계를 끝을 맺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으로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실수 없는 일, 보통 세무서라든지 어떤 회사 대표라든지 기술직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직장 자체가 쉬운 직장은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직장은 아니에요. 뭔가 특출나게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지.
이해심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컵 카드가 2장이나 나왔는데 컵, 킹, 퀸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완즈, 기사 카드까지. 두 사람은 결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생각 같은 경우, 감성적인 부분 이런 것에서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면 맞아 나도 그래요 그 부분에서 저도 그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이나 관념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대화 나눌 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흐름도 끊이지를 않고, 이 정도라면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정치 얘기를 해도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비슷하다. 그리고 결이 비슷하다라는 건 이런 느낌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을 받고 어떤 포인트에서 실망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 근데 너무 조심스러우면 가까워지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 분은 또 대화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화로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또 상대방 쪽에서 굉장히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력에 있어서 나는 너무 표현 과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갈리실 수 있겠지만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줬던 게 끝까지 좀 똑같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완전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좀 미미하신 분들. 그래서 오히려 여자 쪽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배려 이런 것들, 익숙함의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겠다. 너무 잘해주면 우리가 고마운 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만 바라봐 주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가차 없어요. 와, 잘해주니까 사람 우습게 보네 하면서 뒤도 안 보고 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분들이 좀 마음에 든다 한다면 고마운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머리에 딱 익히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두 사람 만남에 대한 추가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상대방이나 여러분들이나 이분에 대한 감정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요.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감정이 좀 피어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설레임이 다시 샘솟기 때문에 이 재회가 가능한 이유가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만나려고 여러분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는 순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어거지로 재회를 하려고 매달린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 티를 낸다거나 하면 그게 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롯이 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흘러올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회의 경우는 여러분 지금 상대방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흘러가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충분히 하시면서 그냥 잊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연락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는 분들, 한번 연이 끊겼다가 만남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번 거절당했다 한들 또는 여러분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결국 이 이슈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도 없고 두 사람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다른 사람들, 다른 이성들 만나보셔도 좋거든요. 너무 이 사람 생각에 골머리를 쓰다 보면 잘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다.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집착에서 벗어나셔야지 이 사람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여러분이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자, 그렇다면 만남 시기 언제쯤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인연뿐이라면 연락이 오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소드 기사. 그런데
은근 제가 지금 첫 장부터 소드 기사가 나와서 1개월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마음만 급할 뿐이지 현실로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만남을 가지는 건 2개월 차가 되실 것 같아요. 한 번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건 3개월 차예요. 그리고 과거 인연분에게 연락이 온다라는 것도 3개월 차가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사람이 급발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다 한다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개월 안에 오지 않는다고 해도 3개월 안에는 무조건 3개월 차에는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 인연과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2개월 차가 되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시기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1, 2개월 안에 또 이 사람과 다시 교류가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타이밍이 여러분과 맞춰지는 그 시기가 그렇게 길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카드가 지금 4개월 차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4번 분들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냥 이 상황은, 이 타이밍은 우리가 한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내 일상을 보내시다 보면 다시 만날 사람은 만난다 라는 전제를 깔고 즐겁게 좀 생활하시면 어떨까 하면서요.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